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팔자는 없다라는 그런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소극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살았는지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원리를 깨달았죠?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이게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니까 막 도전도 하고 싶고 뭐가 될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벌써 여러분 성서 다 외우셨어요.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뒤에 이제 볼 것도 없어. 뭐라고요? 제목이 뭐요? 팔자를 이기는 신앙. 그러고 우리 말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누구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은 뇌 속에 뭐가 있어요? 성공이 있다. 뇌 속에 성공이 있다라는 원리를. 오늘 이 교육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안방에서 계신 분들도 이 시간만은 좀 집중해서 한번 노트를 가지고 한번 들으셔도 좋고, 메모하시면 삶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먼저 뇌와 우리 인생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사령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뇌 총사령관이에요. 우리 속담 중에서 머리가 나쁘면 뭐라고요?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 총사령관이 잘해야지 손발이 덜 고생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실제 이제 뇌에 많은 비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요즘에 뇌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곳곳에서 뇌 연구를 하는데 21세기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우주를 더 탐색을 해서 우주의 비밀을 더 밝혀낸다. 두 번째가 유전인자, DNA, 이 문제를 밝혀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생명공학 문제 이거 계속 나오죠? 세계적인 지금 관심사입니다. 또 하나가 인간의 뇌입니다. 뇌. 인간의 뇌를 개발하면, 뇌를 탐구하면 여기에 인간의 미래가 있다. 인간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 영성적으로도 이 뇌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뿌옇게 추상적으로 막 얘기하던 것하고 이 뇌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다 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뇌로 하는 거예요. 뇌로 하는 거예요. 죄도 뇌가 짓는 거야, 어떤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이거 뇌를 연구해가지고 이걸 다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학자 중에서 한국의 유명한 분 서유헌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의 교수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뇌이며 뇌가 곧 나다. 뇌에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뇌와 인생을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흔히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그 차이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해요. 그 차이는 뇌의 구조가 달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뇌가 커요. 기본적으로 조금 커요. 그 얘기는 꼭 남자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이제 질적인 것도 좀 봐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크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뇌량이라는 것.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대뇌피질이 이 중간에 이렇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뇌량, 여기 연결된 부분이 뇌량입니다. 여기에 요 부분이 여자는 요 뒤에 그것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뇌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뇌의 용량을 더 많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분발하니까 요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법고시에 여자들이 뭐 대부분 뭐 수석 들어가고 뭐 요즘에 이 남자들 밀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분발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가운데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때도 MRI로 사진을 찍어봤더니 말할 때 남자는 주로 좌뇌만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할 때 말이 좀 계산된 말을 많이 해요. 남자는 계산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도 조금 과묵하죠. 왜냐하면 할 말 없으면 안 해. 근데 여자는 MRI를 찍어봤더니 말할 때 이게 양쪽 뇌가 다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레이크가 어떤 때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이 많은 거야. 또 어떤 때는 말은 많은데 건더기는 없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움직이니까. 왜냐하면 요건 비논리적이거든요. 요거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든. 요거는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거야.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떠오르는 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뇌를 연구하니까 이제 차이를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뇌 연구를 해보니까 히틀러가 왜 이 말하자면 독재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왜 그런 전쟁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는데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 바그너 음악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단조롭고 강한 리듬이 반복되는 거예요. 단조롭고 강한 거 계속 반복 들으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흥분하고 한 가지 생각만 밖에 못 합니다. 히틀러가 표정이 보면 한 가지 생각에 집착되어 있고 흥분한 표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그너 음악에서 나온 거야. 그럼 바그너 음악은 히틀러를 뭘 통해서 움직였냐? 뇌에 히틀러의 뇌를 그렇게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그러는데 스트레스는 또 우리 상식적으로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핀란드의 유명한 국민파 음악가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교향시죠. 핀란디아라는 교향시를 써가지고 그때가 이제 핀란드가 이 어려울 때예요. 이제 이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그 국가적으로 힘들 때인데 그때 이제 이 고통 속에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 핀란드가 이 독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벨리우스한테 이제 아주 그 자연 풍광이 좋은 데다가 저택을 지어주고 이제 좋은 작품을 쓰라고 이제 이분을 거기다 모셨는데 이분이 거기서 91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나왔냐? 시벨리우스를 쓸 때는 고난을 받을 때 쓴 거야. 근데 이게 편안하게 전원에다가 갖다 놨더니 모셔다 드렸더니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작품이 나오질 않는 거야. 이 스트레스가 어떤 때는 작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가끔 적당히 받는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도 저 원고를 많이 씁니다만은 제 원고를 대체로 여유 있을 때 원고가 안 써집니다. 1시간 남겨놓고 그때부터 원고가 써집니다. 적당히 이게 압박이 가해져야지 여기서 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당한 압박은 필요한 거죠. 예, 우리 여러분 베토벤. 예, 베토벤이 악성으로 말하자면 그 유명한 곡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청각장애, 듣지를 못하니까 이 듣지 못하는 데에서 음악을 만들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음으로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여간 뭐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뇌하고 다 관계가 된 일들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뇌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일상에서 우리에게 많이 읽힌 책 가운데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의 이제 책인데, 이 책도 우리가 영성생활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 이전까지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의 노만 필이라는 그 목사가 쓴 책인데, 이 노만 필 목사가 뭘 썼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거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적극적인 결과를 낳고 성공을 낳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성취를 많이 한다. 그런 이제 순전히 심리적인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뇌내혁명이라는 이 책에서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또 여기에 입증이 됐어요. 뭐냐? 우리가 긍정적인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은 심리에만 이게 말하자면 그런 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뇌에 그 생각에 걸맞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뇌내 몰핀, 이 몰핀은 이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우리가 엔돌핀 그러잖아요. 이 엔돌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긍정적인 발상, 신이 나는 생각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예. 여러분들 이 자연을 떠올릴 때 엔돌핀 나와요. 좋은 사람을 떠올릴 때 엔돌핀 나와요. 이게 이제 플러스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우리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때 이 반대로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베타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아드레날린은 뭐냐? 우리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호르몬인데, 방어 호르몬은 방어는 하지만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긴장할 때는 이 호르몬이 나와요. 왜 하냐? 긴장할 때는 뭔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 호르몬이 나중에 남아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똑같이 이 호르몬이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플러스 발상을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발상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긴다. 플러스 발상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퀄리티도 증가시켜주면서 이것이 장수하게도 만들어준단 말이죠. 장수하게도. 근데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말을 하면 말도 힘이 있어서 말도 생각을 동반하고 힘이 있어서 말은 하는 대로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기분 나쁜 호르몬이 나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큰일 났다 호르몬 나와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큰일 났다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를 괴롭히는 호르몬이 나와요.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잘 됐다 좋은 일이다 그러면 또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뇌에 대한 연구에서 밝힌 사실들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적당히 제가 이제 그 상식적인 말씀들을 좀 드린 거고 이제 뇌의 구조를 조금 여러분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가 이제 점점 발전이 돼 가지고 이 차별성을 가지는데 원래 이 간뇌라는 것이 있고요. 간뇌. 그다음에 번연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밑에서 위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고등적인 거니까. 제가 여기 그림까지는 없습니다만 뇌의 이렇게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간뇌가 있어요. 저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 해당돼요. 무의식에. 그 다음에 거의 무의식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면 번연계라는 것이 있어요. 번연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번연계는 이제 조금 그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대뇌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뇌피질. 그러니까 우리 뇌에 가장 가까운 곳, 밖으로 나와 있는 곳, 이게 인간이요.
우리 뇌 중에서 저 깊이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가 막 머리가, 여러분 아이디어가 탁 튀어나오는 거 어디서 나와요? 겉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뇌피질인데, 이거를 파충류의 뇌라고 그런답니다. 파충류는 요거밖에 없어요. 파충류는 간뇌만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포유류의 뇌입니다. 영장, 포유류. 이거는 이제 영장류,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대뇌피질, 인간의 영장류,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을, 이제 주로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감정까지도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성적이다. 좀 이성적인 판단, 주로 인간적인, 물론 이제 여기도 좌뇌, 우뇌가 있어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있지만, 주로 이 부분은 본능과 가까운 어떤 그 인간의 뭐랄까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간뇌 번역에 쭉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거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파충류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어, 그냥. 이걸 나중에 심리학자는 나중에 이걸 이드라고도 얘기해. 이드. 우리 에고잖아요. 에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이거를 나중에 슈퍼 에고라고도 얘기한다며. 요 사이에 인간이 있다. 여기 나가 있어. 이 사이에 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통제를 하고, 이거는 자꾸 본능은 충동을 하고, 이건 뭐야? 통제를 하고, 이건 충동을 하고. 요거는 같은 동물이라도 이 파충류는 이게 호불호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순전히 생존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여기는 성욕과 식욕이요.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종족을 번식한다. 이거만 있는 거야. 생존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즐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 짐승들도, 포유류도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제 구분해요. 이제 좋아하는 그 동물이 있고 안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구분해요. 조금 퀄리티가 좀 높아졌어요, 이제. 근데 아직도 여기 감정에 치우쳐져 있어요. 컨트롤 기능이 없어.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거야. 좋은 대로만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그냥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2번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2번의 수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냥. 싫은 건 안 해.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의무는 안 해. 의무는 안 하고. 즐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즐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요. 너는 2번이다. 그러다면서. 인간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이 이게 판단 능력이 있고, 이성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에 이 대뇌피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뇌피질은 좌뇌와 우뇌로 나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좌뇌와 우뇌와 해서 인간과 또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는 것이 뭐냐면, 대뇌피질이 여러 가지 엽이 있어요. 측두엽, 부두엽,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여기가 이게 기획조정실입니다. 우리의 기획조정실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퀄리티를 지니는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기획조정실에서. 좌뇌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 주로 지성적인 것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이게 판단하고, 논리적인 거, 개념을 만들고 논리적인 거,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뇌는
요거는 감각적으로 파악된 것들을 말하자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본 거, 그러니까 개념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거, 그림. 예. 그러니까 운해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운해는 소리로 들어요. 소리로. 그렇죠? 소리로. 근데 여기는 언어로 들어요. 여기서는 언어로 듣고 이건 소리로 듣고. 그래서 운해, 그림, 어떤 거 그림,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운해에 작동이 되고, 이게 연합해가지고 이제 기획조정실에 맞으면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체가 연합해서 살아가요. 이게 인간이 사는 인간의 퀄리티예요. 인간의 구조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은 어떻게 이제 성공을 여기다가 입력할지도 이제 대체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뇌에 A10이라는 신경이 있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A10이라는 신경이 있대. A10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우리의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신경이에요. 여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야. 이것이 이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이게 행복감이라고. 행복감을 A10이 됐어. 이제 행복해. A10이 잘못된 사람이 이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A10을 관리를 잘하는데 A10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A10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번에도 연결되어 있고 2번에도 연결되어 있고 3번에서 전두엽에도 연결이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A10이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인간이 쾌락을 느끼냐 하면 여기 간뇌를 충족시킬 때 쾌락을 느낀다.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그러니까 우리가 A1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A10을 성욕과 식욕으로만 만족시키는 사람은 이 저차원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사는 거야. 이 쾌락은 저차원적인 쾌락이야. 쾌락 중에서 밑바닥.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직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쾌락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쾌락이 이게 뭐 번연계를 움직이는 쾌락이야. 여기서는 조금 이제 맛도 즐기고 말이죠. 여러 가지 조금 여기서는 그냥 파충류는 먹으면 배만 부르면 그만이야 여기는. 근데 여기는 식도락도 할 줄 안다 이거예요. 식도락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충족됐을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하다. 근본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걸 보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가 맞구나. 프로이드는 인간을 뭐라고 봤냐 하면은 인간은 쾌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프로이드가 얘기한 쾌락은 이 쾌락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드 제자인 아들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쾌락이 이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 되는 사람이 또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한다. 의미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자들이 말하는 게 딱 이 뇌생리학하고 연결하면 마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것도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다 맞나요? 세상에 이 연구가 영성에서 만날이라고는 누가 알아들었어요? 오늘 영성 강의에서 이거 얘기하리라고는 누가 알아들었냐고. 이게 의학 강의가 아니라 뭐야 지금 영성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성 강의. 그렇죠?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 영성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벌써 깨우치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또 연구를 했는데 매슬로우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다 연결시켜서 매슬로우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 인간은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인간은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는데 이 5가지 기본 욕구가 여기 다 배치가 됩니다.
먼저 5F라고 그래요. 매슬로우의 5가지 본능, 인간의 본능, 욕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충분히 조금 이렇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그렇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뒤집으면 또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잠정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본 겁니다. 얼추 제가 볼 때 뭐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안 맞는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원초적인 본능을 fucking 그랬어요. fucking. 이 성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걸 feeding이라고 봤어요. feeding. feeding은 이게 이제 뭘 먹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이면서 이것은 식욕입니다. 식욕. feeding. 뭘 먹는 거죠. 충분히 먹는. 그러니까 성욕과 식욕이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를 뭐라고 봤냐 하면 플로킹이라고 봤습니다. 플로킹은 뭐냐 하면 때를 짓는 거예요. 때를 짓는 본능이 있다. 인간은 때를 지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편안한 사람들끼리 때를 짓습니다. 소속감을 갖고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 2번에 해당되죠? 아까 얘기한 거 2번에 해당되죠? 때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요. 그 다음에 파이팅은 뭐냐면 뭔가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심과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파이팅.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파이팅. 경쟁. 끝없는 경쟁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가 풀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뭔가를 계속 자기 현재를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또 탈피하는 거예요.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거예요. 자아 실현. 자아를 실현한다. 실현. 이 욕구가 여기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욕구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냐?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뇌의 구조를 설명해서 다 종합을 해보니까 여기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두 번째, 여기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행복은 플로킹, 파이팅을 넘어서는 풀링. 이것이 우리 성공의 궁극적인 가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많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나 여기를 넘어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행복이다. 그래서 저 매슬로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절정 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중에서 체험의 극치다 이거예요. 체험의 극치다. 쾌락의 극치가 여기에 있다. 인간이 누리는 쾌락의 극치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이해 가요, 안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의미를 발견했을 때야.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의미라는 게 뭐냐? 의미는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존재감이 의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이 사는 의미가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내가 사는 가치를 느낄 때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는 관계 안에서 자기가 확인하는 나의 가치감이 의미예요. 의미. 근데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미가 말이죠. 의미가. 어떤 사람이 한 회사의 비서다. 그 의미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의 비서다. 의미가 커요, 작아요? 커요. 하느님의 비서다. 의미가 커요, 안 커요? 보통 큰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요? 신부야, 신부. 그러니까 신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한 가족에게서만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가 작아요.
그 의미가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가 조금 커져요. 맞죠? 그 의미가 인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는 큰 거야. 그걸 역사의 우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집안만 열심히 먹여 살린 사람은 먹여 살린 걸로 끝난 거야. 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큰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 지금 이제 비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타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행복은 커지는 거야. 의미도 커지는 거야. 이 맛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요 밑에 있는 수준의 행복을 가지고 그걸로 붙들고 사는 거야. 동물도 행복해. 동물도 배부르면 행복해. 사자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배부르면 들어넣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죠? 인간 성공이 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통찰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뇌 속에 성공을 입력하자. 이제 지금부터 성공을 입력합니다. 자, 우리 삶의 공식을 또 하나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저 그림에 여기 나왔듯이 이제 우리 좌뇌는 지성을 관장한다 돼 있죠? 그리고 우뇌는 정서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왼쪽 기관에서 느껴진 거는 우뇌로 들어가요. 오른쪽 기관에서 느껴진 건 좌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손을 많이 활용하면 우뇌가 개발돼요. 오른손을 많이 쓰면은 좌뇌가 개발되고 연결이 돼요. 쭉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쪽은 지성적인 분석적인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정서적인 거, 좀 감성적인 거, 그리고 이걸 중간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뇌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쪽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것은 상호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이건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느낌입니다.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우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사건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여기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여기서 딱 일어났어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누가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손을 딱 내밀었어요. 손을 딱 내밀었는데 이게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구나. 판단을 합니다. 해코지 하려고 그러구나 판단을 하면 이게 딱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은 나의 행동과 의지는 벌써 방어 자세를 딱 취합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손을 똑같이 내밀었는데 여기가 저 사람이 날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음의 안도감을 탁 마음을 엽니다. 도와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행동은 손을 마주 잡습니다. 똑같은 사태가 일어났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 건 절대 저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한 거야? 내 판단이 기분 나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은 절대적으로 판단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의 감정은 속아서 생긴 감정이야. 나중에 뒤집어 놓고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방어적으로 생각해서 나쁘게 생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은 내 판단을 따랐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저는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가 액션, 또 하나가 리액션입니다.
우리는 이 리액션으로 살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에요. 근데 나는 액션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려서 나도 너 한 대 때렸어. 저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꼭 때려야 됩니까? 너는 한 대 때렸지만 나는 웃었어. 그때는 액션을 한 거야. 액션을.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같이 때렸어. 리액션을 한 거야. 행복한 사람은, 리액션을 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불행합니다. 많은 경우에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그래서 난 이랬어, 네가 그래서 나도 이랬어. 계속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런다. 액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 주도권을 회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플러스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도권을 잃은 사람은 마이너스 발상으로 삽니다. 네 탓이야. 계속 너 때문에 그랬고, 환경 때문에 그랬고, 엄마 때문에 그랬고, 아빠 때문에 그랬고, 남편 때문에 그랬고, 부인 때문에 그랬고, 자식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암에 걸렸고. 근데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허락을 한 거예요. 내가 그걸 빌미 삼아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뇌 속에 성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공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겨도 여기에 있는 것을 입력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잘 됐다. 기회다.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잘 됐다는 큰일 났다. 그 다음에 기회다는 위기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죠? 있어요. 기회다.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발상으로 넣으면은 인생이 감정이 플러스 감정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뇌에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우뇌는 또 좌뇌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요. 꿈을 담을 수가 있어요. 비전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팔자를 고치는 신앙을 담아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담아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소망을 여러분이 우뇌에다가 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여기에 의지가 그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우리의 행동이 항상 말하자면은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의 행동이 이 행동치료요법이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인이 되고 싶으면 군인처럼 행동하고 살아보라 이거예요. 그럼 군인이 어느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믿음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거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 매일 미사를 많이 와. 헌금 많이 내. 일단은 그냥 해봐. 그냥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많은 사람의 행동을 한 달만 해보라고. 그러면 어느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치료요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발견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 기획조정실 우리 전두엽이 가지고 지시하는 것은 결국 지향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우리 지난 3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책상 이거 뭐에다가 쓰는 거냐고 이게
이거 뭐에다가 쓰는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만든 사람. 목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 제대야, 제대요. 기도하라고 만들었다 이거야. 우리 뭐에다가 쓰는 물건이요? 이거 뭐에다가 쓰는 물건이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뭐 하려고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 만드셨냐고?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은 삶의 목적이고, 그러면 그것은 삶의 원리가 되고 수단이 된다. 네. 목적도 되지만 원리가 되고 수단이 돼. 하느님 열심히 사랑하면 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너희는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챙겨줍니까, 안 챙겨줍니까? 챙겨준다. 그래서 이 원리가 참으로 중요한 원리다. 자, 우리 성서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있어요. 무엇보다 뭐를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에 여기가 있는 거야. 할 수 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할 수 있다. 잘 됐다. 기회다. 우리 또 오른쪽에는 이게 뭐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성공은 굳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의미를 발견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 여러분 인생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오늘 이 강의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 성서 말씀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